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WK 원경 재가 노인복지센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교육은 고용노동부 표준 강의안을 기반으로 구성된 우리 센터 직원들의 필수 교육입니다. 오늘 다룰 핵심 주제는 총 5가지입니다. 먼저 성인지 감수성과 성희롱 예방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이어서 관련 법령의 이해, 성희롱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발생 시 구제 및 대응 조치, 마지막으로 우리 재가센터 근무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겉보기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이는 현실이라도 실제로는 사회문화적 구조로 인해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민감하게 인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도 흔히 오해하기 쉬운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의도 없이 친밀감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해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둘째,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희롱은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셋째, 어르신 이용자에게 당한 일이라 신고하기 어렵다고 참는 경우가 있는데 이용자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에도 사업주는 반드시 근무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은 어떻게 정의될까요? 주체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이며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희롱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환경형 성희롱으로 성적인 농담이나 외모 평가, 불필요한 신체 접촉, 성적 사진 공유 등을 통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둘째는 조건형 성희롱으로 성적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채용 탈락, 감봉, 부당한 업무 지시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피해자, 업무 관련성, 성적 언동, 그리고 성적 굴욕감이나 불이익이라는 5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점은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하는 중 발생하는 사건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합리적 피해자 관점이므로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판단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와 같은 재가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용자에 의한 사례로는 신체 돌봄 중 발생하는 접촉이나 성적 발언, 가정 방문 시 일어나는 노출 행위, 반복적으로 예쁘다고 하는 발언 등이 있습니다. 이때는 즉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동료 및 상급자에 의한 사례로는 외모 평가, 회식 자리에서의 신체 접촉, 개인적 만남 강요 등이 있으며 이때는 증거를 확보하여 고충 처리 담당자나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주, 즉 기관장님께도 엄중한 법적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연 1회 이상의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신고 시 지체 없는 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이 확인되면 행위자를 제재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 4단계 대응 가이드를 기억해 주십시오. 1단계는 당황하여 침묵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구체적인 기록과 문자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사내 고충 처리 담당자나 외부 기관인 고용노동부 등의 상담과 신고를 진행하고 마지막 4단계로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의 적극적인 보호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내 해결이 어렵거나 위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외부 구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안에 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징계 및 불이익을 받았다면 행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센터 내에서 성희롱이 인지되면 다음 5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제3자의 신고나 피해 사실 인지로 시작하여 지체 없이 피해자 보호를 동반한 즉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피해자 보호 조치, 징계 등 행위자 제재 조치가 취해지며 마지막으로 비밀 유지와 2차 피해 방지를 포함한 사후 관리가 철저히 진행됩니다. 이러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피해자 중심 원칙을 비롯해 공식적 해결, 신속성, 공정성, 비밀 유지 및 2차 피해 방지, 철저한 사후 관리라는 6가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2차 피해를 막는 것입니다. 2차 피해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주변의 비난이나 책망으로 또 다른 상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의 옷차림을 탓하거나 내가 좋아 보여서 그런 거 아니야?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 왜 그때 거부하지 않았어? 가해자를 두둔하는 말, 그리고 사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비밀 유지와 피해자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실천 가이드라인입니다. 서비스 제공 중에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피하고 성적 발언 시 단호히 거부하며 2인 방문 원칙 등 안전장치를 적극 요구하십시오. 동료 간에는 외모 품평이나 부적절한 언행을 자제하고 피해 호소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접수 즉시 조사와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불이익 조치를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오늘 교육의 4대 핵심 메시지를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성희롱은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면 성립합니다. 둘째, 이용자의 성희롱도 즉시 거부하고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셋째, 사건은 피해자의 관점 즉 성인지 감수성에서 판단하며 2차 피해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넷째, 사업주는 신고 시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WK 원경 제가 노인복지센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